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로, 제가 정원대에 서면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시리즈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공소사실 동일성 원칙에 준한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그, 저희 사건의 어, 불송치된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 피사실 요지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보면은 어, 피의자는 KOK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KOK 사업의 총괄 운영자로서 KOK 회원들이 KOK 재단에 지급한 가상화폐를 보관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21년, 날짜를 잘 보세요. 21년 4월경부터 23년 7월경까지 KOK 회원들이 재단에 지급한 아, 시세와 개수를 알 수 없는 가상화폐를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임무에 위배하여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고, KOK 회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일단은 21년 4월 경이라고 했고, 23년 7월경까지 이게 제가 왜 보여드리려고 하나 하면은 일단은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 이게 그 고소건에 대한, 아, 그 공소장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21년 4월부터 7월 2일, 저희 거는 4월경이라고 했고, 여기는 7월 2일이라고, 그러면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4월경부터 7월경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좀 표현이 좀 미비하긴 하지만은 가상자산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알 수 없는 가상화폐를 우리가 스테이킹한 거 자체가 결국에 비트 이더 USDT KOK인데 그거를 어 시세와 개수를 알 수 없는 가상화폐를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해서 시세와 개수를 알 수 없는 이런 표현을 여기에서 이 경찰이 똑같은 경찰이에요. KOK와 관련해 가지고 울산 경찰청에서 몇 년째 바뀌지 않고 이 사건을 계속하고 있는 그 수사관이 있어요. 똑같은 수사관이 이거를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그 여기는 보시면은 돈을 받아서 가상자산으로 바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근데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사건이 강남경찰서에 있다가 울산경찰청으로 넘어갔어요. 여기의 내용과 저희가 그 불송치를 받았던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 정말 도무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불송치 결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불송치 이유를 업무상 배임, 근데 사전, 어, 자위장, 이거는 넣지 않았는데 저희 변호사가 넣었어요. 일단은 이거는 뭐 영향가가 없어요.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 피의자가 KOK 투자자 또는 KOK 재단으로부터 시인 관계를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사기죄의 공범으로부터
여기에다가 사기죄의 공범이라는 거를 이 사건과 동일하다는 거를 KOK 사기 등으로 수사를 했던 사건과 동일하다는 거를 여기에서 또 언급을 했다라고 봐야 돼요. 공범으로부터 가상화폐를 받은 사실 외에 사실은 있다는 이야기지요. 왜? KOK 투자금을 직접 외부로 유출하여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 결정. 그러면은 지금 정보방이라든가 김주경, 정정옥, 임유주 이런 사람들이 실명도 아닌 사람들, 가명을 쓰는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이 사건이 별개의 것처럼 또는 이게 공소사실 동일성 원칙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미 공소사실 동일성 원칙에 부합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것도 심지어 경찰이 똑같은 이, 기간을 이야기를 했고, 사기죄의 공범이라는 용어를 여기까지 가지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를 받은 사실, 이거 외에 받았는 거는 여기에서 인정을 했고, 왜? KOK 투자금을 여기 또 투자금이라고 써요. 저는 투자금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어요.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여기에 또 투자금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 이거 보여드렸죠. 타인의 사무처리자 시기가 21년 6월 11일이에요. 그러면 아까 4월 15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2개월 후에 이 화이트 페이퍼가 덱스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고 쭉 내려가 가지고 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기와 관련해서 현금을 돈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어,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돈으로 취급을 하고 스테이킹을 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기에 보시면 타이틀에 미디움 파운데이션 팀이라 되어 있고 경영진이에요. 그리고 덱스는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와 똑같다라고 그러니까 똑같다가 아니고 이 덱스는 사실 법적인 효력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일반 전통 사업의 사업 계획서는 분명히 그 법적인 효력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피고인, 그 다음에 정인으로 나왔던 사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CFO로 있었던, 미디움의 CFO로 있었던 사람, 전 재단 3기 이사장, 그 다음에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미디움의 부사장이에요. 경영진이 뭐예요? 이걸 제가 또 공유를 안 했구나. 자, 다시 덱스 상에 21년 6월 11일 그러면은 2021년 아까 보여드렸던 4월경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덱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통적인 사업으로 따졌을 때는 사업 계획서에 그 비견되는 건데 법적인 구속력은 사실 없어요. 이게 법적 고지문에 그런 내용들이
모든 이 백서상에는 그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KOK 코인은, 그러니까 이거 쓴 사람이 띠리해요. 일단은 KOK는 토큰이죠, 기본적으로. KOK 코인은 정권 또는 주식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KOK 코인은 배당 및 이익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KOK 코인 판매가 완료되면 환불이 불가하다. KOK 코인은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KOK 코인을 보유한 것이 KOK 재단 회의를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본 백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어떠한 계약 관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경영진이라고 했고 이 백서는 KOK 재단의 백서예요. CEO고 CSO고 CFO고 CA고 COO고 CPO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 소속이냐? 그 다음에 지금 피고인이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사기 등으로 현재는 피고인이, 피고인이다. 자,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나 하면은 이 사건이 그리고 우리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건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금방 어, 불송치 결정문하고, 그 다음에 24 고합 584의 그 공소장 내용하고, 그 다음에 백서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어, 그 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백서가 발간이 되는 그 시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보면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 불송치했다는 것 자체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해가지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게 2024 뭐 그 고합 584의 정인으로 나왔는 사람 송재표, 이재혁, 뭐 박윤성, 그다음에 김동우, 김길수, 황병훈 뭐 이런 사람들이 정언한 내용에서 일단은 모든 지시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서 일을 했느냐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경찰이 이야기한 이, 그, 가상화폐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KOK 투자금을 직접 외부로 유출하여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정인들은 전부 다가 위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불송치를 한 이유가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미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피사실 요지상에서 시세와 개수를 알 수 없는 가상화폐를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라고 자기가 적었어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그 경찰하고 대면을 하면서 물어봤죠. 스테이킹 지갑을 찾았느냐?
그 다음에 유출한, 어, 그 스테이킹 지갑에서 그 스테이킹 지갑에 남아 있어야 될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느냐? 빠져나갔다고. 그게 꺼지면 답변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정인들이 정원대에 앉아가지고 법정 정원대에 앉아가지고 선서를 하고 정인들이 정언한 내용에서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정인들을 누가 어, 경찰에 출석 요구를 해서 출석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그 진술을 받았느냐? 그 사람이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그 사람이 아니더라 손 치더라도 거기에 같은 팀으로 있었던 이 사건 관련해서는 팀장이 있고 팀원이 세명인가 있었어요. 그럼 공유도 안 하는 게 뭔 놈의 팀이에요? 우리 국세를 받아 처먹으면서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가 열받고 하는 게 정보방이나 뭐 다른 비대위방이나 거기에서 맨날 씨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욕 좀 할게요. 저도 모르면서 제가 정인들이 정언한 내용을 지금까지 제가 거짓을 이야기를 했어요. 정인들이 정언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법정에서 들었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고, 제가 피해자 의견서로 이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을 하면서 그 속에 정인의 증거 요지서, 법정에서 정언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줬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잘못해서 이 사건이 이렇게 불송치가 된 거예요. 법정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경찰에서 경찰이 직접 진술을 받았고 진술 받았는 그 조서를 가지고서 검사가 정인으로 내세워서 그 진술 받았는 내용의 증거 진술 조서를 가지고서 정인 신문을 한 거예요. 그럼 경찰이 속인 거잖아요. 이거를 도대체 어떠한 죄로 그런 사람들을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뻔히 자기들이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첫날 설명을 했다시피 이 시리즈로 따져가지고 첫 번째 설명을 한 게 투자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투자를 예를 들어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이재용 지금 삼성 회장이 있는 저 삼성전자에다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투자를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토큰이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는 코드화되어 있는 걸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를 수천, 수백, 수천, 수억 원을 번 놈이 누구를 믿고서 그렇게 하겠느냐? 피고인을 믿고서 하겠어요? 그럼 투자는 설명드렸다시피 저런 그 실체가 있는 전통 사업에서 추가로 공장을 지어서 설비를 더 정축을, 새로 더, 어, 셋업을 해서 더 많은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해서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삼성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땅을, 새로운 땅을 매입을 하고 거기에다가 공장을 짓고 거기다 제조 설비를 깔고 거기는 정말 이 망진, 그러니까 이 먼지 톨 하나 있으면 안 돼요. 거기 뭐 지금 3나노까지 뭐 2나노, 1나노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데 뭐 중국은 한 7나노 정도를 지금 뭐 거기서도 뻗어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해야죠. 그럼 내가 믿고서 정말 이 고모야, 올케야 해가지고 삼성에 우리 투자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죠. 근데 KOK라고 하는 거에 예를 들어서 뭐 장내 서비스 뭐 여러 가지 또 언급을 했어요. 그거 듣고서 수천, 수백, 수천, 수억 원. 그 다음에 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언니, 오빠, 뭐 자식, 그 다음에 뭐 친한 친구 이런 사람들을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투자가 아니에요. 스테이킹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스테이킹은 가치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KOK 아무것도 모르고 했어도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는 뭐 전 세계 하나뿐인 8성, 7성, 6성, 5성, 4성, 3성 이 사람들 말 듣고 한 거 아니에요. 뭐 보고 했느냐? 플랫폼 가격을 보고 한 거예요. 이 가격이 이원화 정책으로 하는 플랫폼 가격을 보고서 저는 했다고요. 그 다음에 탈중앙화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스테이킹이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게 스테이킹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오면서 이 사건을 계속 문제가 뭔지를 덜추어 보면서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용어 하나하나씩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용어가 나온 거는 용어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그 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전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플랫폼 가격이라는 그 자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손실을 볼 수 없는데 보더라도 뭐 보상을 받은 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은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의 가격보다 조금 높은 상태라손 치더라도 해지를 할 때 손을 좀 보는데 들어갈 때 이미 이익을 보고서 들어갔어요. 거기에다가 보상을 받은 것까지 합치면은 당연히 토큰의 개수만을 따져가지고는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냐? 가격이지요. 거래소의 가격. 그 거래소의 가격이 결국에 거래소의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플랫폼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게 19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또 찾아보게 제가 여기에 너무나 많은 그 내용들을 설명용 PT로 해가지고 제가 자꾸 붙이고 떼고 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 아, 여기 있구나. 자, 보시라고요. 2019년 9월 21일부터 플랫폼 가격이에요. KOK.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월 26일, 22년 2월 26일까지 총 19차례에 걸쳐서 플랫폼 가격이 상승이 됐어요. 상승된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최근 최근 시장 가격의 급등 및 사용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뭔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용 증가세. 꼴값 뜨는 소리지요. 일단은 플랫폼 가격과 시장 가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플랫폼 내 KOK의 가격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날짜를 볼까요? 2월 26일이요. 2월 26일. 마지막 거죠. 그런데 이 요 두 개만 봐도 뭐 21년 11월 20일에 3달러로 돼 있었어요. 불과 2주일 후에 3달러에서 5.2달러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또 1달러를 올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왔을 적에 뭐 약, 3달 정도 후에 0.8달러가 상승이 됐어요. 왜? 여기는 거래, 플랫폼 가격과 시장 가격, 여기 돼 있죠. 시장 가격. 격차 해소예요. 격차 해소. 격차 해소. 맞죠? 3달러에서 3.8달러 올릴 적에 거의 3달러 가까이 왔을 때 3.8달러로 약 27%를 인상을 했어요. 불과 2주 후에 이 3.8달러로 인상을 했던 거를 2주 후에 5.2달러까지 올렸어요. 그러면은 3.8달러부터 해가지고 5.1, 5.2달러까지 여기까지 오니까 올린 거예요. 뭐 때문에? 플랫폼 가격이 있고 거래소의 가격이 있어요. 플랫폼 가격, 거래소의 가격 올라와요. 터치를 하거나 가까이 오면은 또 그만큼씩 갭을 만들어 간 거예요. 이게 기업 차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은 손해를 볼 일이 없지요. 왜? 여기서 해지를 하면은 우리가 단위가 1KOK를 뭐 예를 들어서 7달러다. 그러면 USD예요. US 달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스테이킹을 할 때는 요거 내가 가지고 있는 개수 곱하기 US 달러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US 달러가 돼요. 나올 때, 헤이지를 할 때. US 달러가 돼 있던 거를 플랫폼 가격으로 곱해 뿌리니까 달러가 나눠지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럼 또 개수인 거예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멍청한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은 플랫폼 가격이 그렇게 조정이 됐을 때 올려, 올라갈 때 이게 그 거래소의 가격이 치니까 올라간 거잖아요. 각 시장 가격과 플랫폼 가격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요. 붙었으니까 올린 거예요. 그러면 격차가 떨어지면은 갖다 붙여야죠. 그런데 갖다 붙이는데 딱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몇 퍼센트 정도 갭을 두는 거지요. 갭이 또
더 벌어지면 또 갖다 붙여야 되는 거고, 올라갈 때는 이게 붙였으니까 띄워줘야 되고, 붙였으니까 띄워주고, 이거잖아요. 그럼 손해볼 일이 있겠어요? 없지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까지 경험 19차례, 2019년 9월 17일에서 2022년 2월 26일이니까, 20년, 21년, 어, 약 2년 6개월 동안 그 짓을 했어요. 그럼 거꾸로 내려가면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시장, 플랫폼 가격과, 어, 시장 가격, 거래소 가격, 격차 해소 똑같이 붙여야죠. 근데 그 큰놈들이 어떻게 정언을 했어요? 하나는 그 박성준이었나? 하여튼 한 놈은 플랫폼 가격을 이 상태에서도 더 올려야 된다. 미친 소리 한 거지요. 지금 그놈도 피고인이지, 뭐, 다 피고인이네. 또 한 사람, 지금 피고인으로 나와 있는 사람 세 사람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메인이 되는 그 피고인, 그자는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전 재단 이사장이었던 그 사람은 플랫폼 가격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쭉 보세요. 지금 다 범죄자로 보고서 법정에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 면면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억 원을 그 정도 인물에다가 투자를 할 만큼 그들이 뭐 좀, 뭐, 뛰어난 사람들이요? 난 사람들이냐고요? 쭉 해봐요. 지금 전자발찌 하나 차고 뭐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인간 하나. 그 다음에 좀 젊어 보이던데 뭐 피고인석에 앉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피고인석에 앉기만 하면 안 돼. 뭐 그 죄인처럼 앉아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 나이 먹은 그 사람 전 재단 이사장 그냥 노인 하나가 뒤에 앉아 있는 거. 그냥 뭐 참 비참한 모습으로 그냥 앉아 있는 거. 처량하게 앉아 있는 이 상태. 그 사람들 보고서 여러분들이 수백, 수천, 수억 원, 내 것만이 아니고 또 주변의 친척, 일가들, 친구들 소개할 수 있냐고요. 근데 투자라는 거를 하라고 준 것도 아니잖아요. 탈중앙화. 우리 합의 알고리즘도 DPoSS예요. 통상은 POS고, POS에서 변형이 DPoS고, 여기에다가 또 다른 변형을 시킨 게 S, 서비스를 하나 더 붙여놓은 거예요. Decentralized Proof of Stake and Service 이렇게 돼 있어요. 스테이킹은 POS만 해요. POW는 못 해요. S,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쇼핑 서비스, 뭐 위하라고. 그의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맨날 떠드는 것들 보면은 계속 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판사든 일반 사람이든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투자라는 용어 속에는 손실이라는 정말 실패라는 우려가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좀 투자해 가면은 웬만해서는 돌아보지도 않지요. 내가 너무 늘 뭐 믿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스테이킹은 네트워크의 고정이에요. 고정이 딱 된과 동시에 우리가 1성에서 2성 올라가고 2성에서 3성 되고 뭐 거지랄 떨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전 세계 하나뿐인 8성 또는 뭐 지금 그 옛날에 꺼들먹거리던 게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너는 이제 오늘부로 2성, 너는 3성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은 5성짜리들 솔직히 꼴값 뜨는 짓들을 많이 했지요. 지가 뭘 되게 아는 것처럼. 근데 뭐예요? 걔들 아는 대가리 든 거 똑같아요. 똥대가리들이에요. 4성, 3성 똑같아요. 2성, 1성 다 똑같아요. 근데 뭔가를 나와는 차별화된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책임과 권한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우를 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똑같다라고 봤거든요. 제가 이, 뭐, 저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좀 누수 챔벅이긴 하지만은 저희 아내가 금호산 관광호텔에 뭐, 이장혁이라는 5성이 온대요. 설명을 들으러 가야 된대요. 참가비가 5만 원이래요. 나 안 간다 그랬어요. 화를 내요. 마지못해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뭐라 그러더라? 뭐, 매일같이 뭘 읽고 뭐 하는, 뭐, 저는 하도 가짜나서 아예, 이, 뭐, 별 기억이 없는데, 별 이상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것이. 그리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화를 하면은 예전에는 저를 뭐 사람 취급도 안 했겠지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하면은 쩔쩔 뒤로 빼뿌요. 다 도망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오늘 다시 세 번째로 오늘 보여드렸던 그 공소사실 동일성 원칙에 합, 그, 해당이 된다는 것 자체를 일단은 오늘 알려드렸고, 뭘 기준으로? 사기의 공범이라고까지 하면서 그 이야기를 여기 우리 개혁회의에 어떻게 갖고 들어와요? 사기죄로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개판이에요. 우리나라는 무죄 뭐 추정의 원칙이라 그러나요? 무죄 뭐 우선주의라 그러나 뭐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판결이 선고가 나고 뭐 심지어는 장동혁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윤 대통령이 1심 선고가 났는데 2심도 남고 3심도 있으니까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은 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1심조차도 판결이 안 났는데 선고가 안 됐는데 사기
공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사기의 주범이고, 뭐,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 피고인을 지칭을 한 거잖아요. 그게 경찰이에요. 제가 그래서 미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보방해 특히 그 띠리한 것들 몇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린 거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잘못된 거 있냐고요?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불송치 결정문을 오늘 다시 또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그것들이 실제로 이 법정에 와서 방청을 했고 정인들이 정언한 내용을 다 들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야기를 못 하지요. 아니,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거에 대해 가지고 경찰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상식적으로. 더더군다나 내가 피해자인데 꼴값 뜨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꼴값이 아니고 이거는 방해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쓰레기들이에요. 눈에 보이잖아요. 보여줬잖아요. 방청을 했던 내용 다 그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똑같은 경찰관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유출한 정황도 없다. 우린 투자를 한 적이 없고 저는 경찰한테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암호화폐를 현금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비유적으로는 비유적으로 해서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거지만은 그 의미 자체는 180도 다르다고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고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가 그 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오늘 이거를 하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기가 그 저기 뭐 그 띠리한 것들 니들 그 주변에 변호사가 있으면 한번 가서 물어봐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글 하나 이렇게 어디에서 퍼가지고 갖다 놓지 말고 실제로 확인을 해보라고. 뭐냐? 사기가 성립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순서상으로 기망이 있고 그 다음에 착오를 일으켜서 내가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투자든 스테이킹이든 하는 거야. 요게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들이 취해서 어떠한 범죄가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은 요건 성립이 돼. 근데 지금 기망이라고 한 거, 제가 그래서 그 정정옥, 뭐 김주경 얘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장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들었으며 언제 누구로부터 그다음에 FX 외환거래 뭐 워낙에 뭐 이게 내용이 제가 이렇게 보고 있기에 도대체 이게 뭐 이해를 못하겠는 그런 내용들을 사기에 기망을 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내용들을 몇 명이나 듣고서 이게 그리고 이제 저뭐 쏘가서 뭐 투자를 했겠느냐? 아니, 투자를 누가 했다는 건지 난 그걸 정말 묻고 싶어요. 투자라고 쓴 이유를 이걸 이야기를 하라고.
투자가 돼버리면은 뭐가 되느냐? 써도 된다는 거야. 걔들이 써도 된다는 거야. 써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실패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너들은 투자를 했다며. 나는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스테이킹을 했다 이거지. 그리고 엊그제 보여드려야 될 거를 제가 어제 보여드렸는데, 이용자 그 약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또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워드 파일로 그거를 그 적어가지고, 그게 본래는, 어, 그 파일이 있었는 거를 내가 갖다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워드에다가 찾기로 투자를 치면은 안 나온다고. 그럼 왜 투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지. 스테이킹은 12조, 13조의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을 쫙 설명을 해놓고 그게 서비스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실제로도 스테이킹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지금 할 말을 하면 안 돼. 투자를 해가지고 실패했다고 하고 투자용으로 내가 이곳 저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 다 떨어먹었다. 자산 다 떨어먹었다 하면 끝나는 거지. 예전에 금융위기 오고 했을 때 펀드 투자됐던 거 다 날아가는 경우 똑같은 거 아니야. 뭘 요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공소장에서 피해자들, 피해자들이 돈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투자를 했다라고 하니까 경찰이 그렇게 받아 적었을 거고 또 그게 또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게 뭔가 사기처럼 보이고 결국에는 그 수사 결과를 검찰로 보낸 거고 검찰이 그렇게 적어갖고 떡 올려놓고 보니까 맞는 게 없지. 근데 그 내용들이 조금씩만 조정이 되면은 타인의 사무처리자 벌써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 법인이 메타엠 홍콩 법인으로 사명이 바뀌었고 그게 미디움이고 그게 인수를 했다고 했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인수를 누가 하고 말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KOK 재단이 정말 페이퍼 컴퍼니처럼 그냥 재단이 이름이 존재를 하는 것뿐. 그 다음에 이거를 자산이 그만큼 있는데 이 자산이 지들 거면은 모르겠는데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 거를 스테이킹 되어 있는 그거를 투자금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투자금이라고 했을 때 어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비트코인 5,560만 개, 이더리움 53만 개, USDT 1억 4,700만 개, KOK 한 4억 6,500만 개. 이거를 거지 같은 그 업체가 자본 잠식에 있던 업체가 이게 하나로 지금 시세로 하더라도 2조 원은 될 거야. 뭐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이라고 치고 그러면 2천억 원이 됐다고 했을 때 그걸 인수하거나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다른 지나가는 초등학생 붙잡고 이야기를 해도 어떤 미친놈이 그런 걸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또라이 같은 것들은 그거를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투자를 했다. 그래서 사기를 당했다. 이 지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런 것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최근에 강퇴를 한 20여 명을 시켰어요. 쪼로록 고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데다가 체크를 해요. 그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지거리 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나는 정말 투자를 했다. 그럼 니들은 투자를 한 걸로 해가지고 밀고 나가가지고 그거를 이게 투자는 결국에는 투자 잘못하면 다 말아 처먹는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자산 유출에 대한 부분을 아까 불송치에 대한 부분 뭐 증거부충분이라고 하는데 경찰이 지가 다 진술을 받았던 내용이잖아요. 다른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사기 등으로 지금 피고인이 된 사람, 그 경찰 단계에서는 그 사람이 동일한 피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이 썩었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썩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무능하다라고 해야죠. 그리고 이 정도의 수준이면은 동사무소에서 행정 서류, 뭐 행정 처리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저는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피해자들도 정신 못 차리고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미친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해요. 고지를 떨고 있다가 그냥 뒤진다. 다 뒤진다. 니 혼자 뒤지는 거는 괜찮은데 다 같이 뒤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그냥 내가 뭐 우리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 누구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그럼 저 새끼가 내한테 돈 빌려 갈 때는 뭐라고 이야기 안 해놓고 돈 안 주더라. 저 새끼 저거 사기꾼이다.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기로 될 수 있는 경우가 희망을 내가 언제까지 뭘 어떻게 줄게. 내가 요만큼 뭐 재산이 있어. 근데 이걸 처분을 하자니까 좀 힘이 드니까 네가 좀 빌려주면은 내가 요거를 팔아서라도 나중에 갚을게. 그런데 실제로 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니한테 팔아서라도 지금 돈을 현금화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줄게. 그랬을 때 요게 기망이에요. 요거를 기망을 하니까 이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이 연반 뭔가 가지고 있는갑다라고 생각해 믿은 거죠. 속였는데 믿은 거죠. 속았다. 쏙혔, 어, 쏙혔는데 속았다. 그래서 돈 빌려줬다. 처분 행위. 요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어요. 돈을 빌려줬어요. 한 달 후에, 야, 너 돈 좀 갚아. 라고 하니까, 너 지금 뭐 사업을, 뭐 이걸 돈을 투자 좀 했는데, 뭐 조금만 기다리면 줄 거야. 이 뒤에서 거짓말 하는 거는 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를 아는 그, 법률가 있으면 가서 물어보라. 요 세 단계의 네 단계, 요게 재산상 이득을 그렇게
편취를 해서 처먹은 게 있으면은 사기가 된다. 뒤에 가가지고 뭐 예전에 뭐 미디움이 무슨 뭐 저기 디지털 조선에 뭐 상장을 받고 뭐 아니 뭐 뭐로 선정이 되고 뭐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시점 대비 처분행위 시점 이후에 아무리 그렇게 떠들라 봐야 그거는 이 사기죄를 뭐 저거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그러면 처분행위 이후의 일은 어디를 가지고서 따져야 됩니까? 뭐예요? 업무상 배임, 배임이 배임. 그래서 업무상 배임도 지금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좀 잘못된 공소장이 있으니 동일한 사건이니 세 개 제목이 있지만은 내가 이 세 개 제목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그 내용상에는 법원에 전달한 내용에는 없어요. 근데 그 미친 것들은 뭐라 그러고 있느냐. 배임죄로 사기 등으로는 다 배제를 시키고 배임죄로만 이 사건을 다뤄달라고 한다라고 허재백이 그러고 있다라고 그것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정말 허위 사실이고 사람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고 사람을 공궁이 아니고 뭐 공궁에 빠뜨린다고 해야 내가 그것들한테 공궁에 빠질 이유도 없지만 사람을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도를 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그것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쟤들은 IP 추적이 다 돼요. 저는 캡처를 계속 뜨고 있는 거고. 자,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린 게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스테이킹이에요, 우리는. 투자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것들을 믿고서 투자를 해요. 그것들이 뭔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기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저 같은 사람은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믿고서 했다고요. 그리고 투자라고, 뭐, 어떤 사람은 2억 5천만 원 했다 그랬다가 1억 5천만 원 했다 그랬다가 5억 원 했다 그랬다가 그 사람 그렇게 돈 많이 뭐 투자 못 해요. 그건 제가 그 1억만 딱 확인을 하면은 좀 대번에 알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비대위 대표고 이 정보방에 떠내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우리 지금 저희 단톡방에 79명이 있어요. 107명에서 97명으로, 79명으로 지금 줄였는데, 줄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일단은, 좀 못 믿는 거잖아요. 아니, 못 믿고, 뭐, 이걸 떠나가지고, 아예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못 믿고, 못 믿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포기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관심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니는 니 혼자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나는 지켜볼 테니까 지켜보고 잘 됐을 때 이름이 여기 있으니까 나도 혜택 좀 보자 이거잖아요. 그럼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저희 단톡방은 제발 좀 관심이 없고 포기하고 뭐 그러신 분들은 좀 나가달라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글을 많이 적지도 않아요. 한 번씩 장문의 글을 올리긴 해요. 대부분 영상 올렸는 거에 뭐 저녁에 밤에 잘 주무시라 뭐 편안한 시간 되시라 이런 글
말고는 별로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글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저는 대부분 줌에서 이야기를 하고 말아요. 지금 약 한 시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글로 이거를 적어보려고 해보세요. 그거를 또 전달을 하려고 해보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찰이 정말 미운 이유가 우리 피해자들한테 얼마나 해악이 되는 짓을 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업무상 배임으로 진행을 하면서도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어떻게 쟤들이 편취를 했을까? 그거였거든요. 정인 증거 요지서라고 작성되어 있는 그 내용에 지금까지 정인 썼던 사람들이 자산 유출을 누구로부터 받아가지고 자산 유출을 했는지를 다 그 정인을 통해서 들었고, 그게 경찰이 이미 수사를 했던, 뭐 진술을 직접 받았던, 그 팀에서 받았던, 진술을 받은 사람들의 정은 내용들이에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것만 해도 약, 2억 불 가까이 돼요. 1억 5천에서 2억 불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약 3천억 원이 돼요. 1억인데. 이 멍청한 것들 몇몇이 정말 이거를 싸움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피해자들을 다 살리고 피해자들이 좀 덜 고통스럽게 하는 데에 완전히 이거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이, 뭐, 그, 가시덤불 짓을 하고 있어요. 나아가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안 나갈 것도 아니지만, 못 나아갈 것도 아니지만, 그거는 아무런 사실은 영향이 없는데, 사람들을 전부 다 호도를 시켜놓으니까, 이게 좀 결집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이거는 뭐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라도 한번 집회를 한번 하더라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것들이 저지를 떨고 있으니까 참 기가 찹니다. 그리고 저는 나날이 요즘 열을 너무나 받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저는 더 어떻게 보면은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 저기 몇몇 분하고는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이거 관두고 싶어요. 근데 지금 관둘 수가 없어요. 누가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정경옥이가 할 거예요. 임주경이가 할 거예요. 임유주가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비대위. 저는 이미 거기에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지만 그러니까 이 공소장이 나오고 주장을 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사실과 정말 다르니까. 우리가 스태킹을 한 것이 뭘로 했는지도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람, 직접 해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절차로 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 알아요. 그게
한 90, 아니, 지금 뭐 5%, 3%, 뭐 1%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직접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라고 치지만, 그러면은 어떠한 단체의 리더, 거기는 뭐 어떻게 보면 회의비도 받고, 정식으로 정회원들만 운영을 하는 방도 있고, 뭐, 떠중이들, 거기다가 이제, 뭐, 1200명 반, 거기는 아무런 저것도 없이 그냥 막, 누구나 그냥, 사람이 좀 모여있는, 그, 단톡방을 하나 운영을 하면 되게 뭔가를 좀 하는 거지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뭘 해요, 하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뭐, 외형적으로만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하는 거지, 실속은 사실 없다. 실속이 있으려 그러면은 법적인 싸움을 하는데 실속이 있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15차 때, 아니 16차 때 도망간 그 사람 정인으로 들어왔어야죠. 그 다음에 그 또 한 정인은 전화를 둘이서 했는가 봐요. 송달 안 됐으니까 갈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사람도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 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 근데 법정이 있었다. 전화를 한 사람도 울산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엎어지면 코다할 때인데 왜 정인으로 안 나서나? 무서운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내가 피해자고 내가 고소를 했고 경찰에 또 진술까지 했는데 내가 왜 정인으로 나가야 되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기가 차는 이야기가 피고인이 내가 그런 사기 유사수신 뭐 그런 내용은 적지 않았지만 지들이 저지른 죄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된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뭐 믿고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믿고 왔어요. 예? 뭘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영상으로나 아니면은 매일같이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이런 걸 안 온라인에서 안 하니까 못하니까 오프라인에서 설명도 하고 그런 거 했어요. 글 몇 개 적으면서 그거 가지고 뭔가를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정말 뛰어난 사람도 알아듣는 것이 약한 사람들이 한테 그거 어떻게 전달을 하겠어요? 그럼 고만고만하니까 고만고만한 내용으로 그냥 뭐 자기들이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말고는 이 법률적으로 지금 공소장 뭐 계속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한 번도 못 하잖아요. 그게 제가 거꾸로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네가 정인으로 나갔을 때, 당신들이 정인으로 나갔을 때 정말 정말 투자를 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현금으로 우리는 돌려받아야 된다. 그 이유가 우리가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공소장이 있어요. 돈을 줬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돈을 받아가지고 가상자산을 바꿔가지고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를 받은 거예요. 피고인이. 그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주장을 해보라고요. 저는 글로 가져가가지고, 그거는 이미 뭐 판사한테 전달을 했고, 저 사람들 저 사람들 그 몇 성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삼성 이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삼성 이상이면은 스테이킹도 뭐 안 해본 사람, 스테이킹을 안 해봤다는 이야기는 이 시스템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투자금을 마구 써도 뭐, 일반 사람들 뭘 알겠어요. 그리고 투자를 하면, 이 정도 몇 조 단위가 되는 가치를 가지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에 투자를 할 때 암호화폐로 투자를 하나요? 현금으로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금으로 받았는 거를 미쳤다고 암호화폐로 바꿔요. 암호화폐를 산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주식에 비해 가지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리스크가 엄청난 거예요. 피고인이 돈을 받아서 가상자산을 바꾸겠어요? 미친 놈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공소장이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말도 안 되는 공소장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이게 저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위정의 죄를 받겠느냐? 네가 위정을 한 거라고 하면은 저는 받는다고 할 거예요. 왜? 내가 사실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냐? 거짓말쟁이들이죠. 거짓말쟁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무식한 것들이죠. 갈수록 이 저도 신경이 날카롭고 짜증나고 하기 싫고 뭐 그래요. 좀뭐 왜? 다 삘삘 놀고 있잖아요. 이 일과 관련해 가지고는. 근데 지 일 하다가 저녁에 이제 시간 좀 나거나 시간 좀 날 때 허위 사실을 글로 올려가지고 호도를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런 내용이 올라와도 그냥 확인도 못하는 것들이 방장이 돼요. 정보방이라며. 정보 좀 주세요.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그게 정보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뭐 이거를 제 말을 100%다 믿어라.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제 새끼가 정말 제대로 알고서 진실,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스스로가 확인을 해야죠. 그것도 없이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아가리 벌리고 있으면 그냥 잡아 넣어주면 그냥 받아 처먹으면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대충 안제 뭐 설명은 못할지언정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름 확신을 가지고들 있을 거예요. 다른 데하고 달리. 그러면은 이 다른 단체가 아니고 다른 단톡에 있는 사람들과 저희 단톡에 계시는 분과의 차이는 저는 정말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가 난다. 아예 뭐 아는 게 없다. 한쪽은 그 차이는 사실은 뭐 말로 표현 못하지요. 전 이게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야 된다. 1심에서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1심이 그래도 지금 이제 검사 측 정인이 뭐 17차 때 있고 18차 때도 하나가 나올 거예요. 3명 중에 2명을 불렀고 하나는 18차 뭐 4월 6일로 밀려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이때 그 이후에 18차 때부터 피고인의 증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피해자들을 많이 부를 거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18차에서 끝날 거냐? 19차, 20차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끝나요? 사기로? 이거를 제가 이 정리가 되면은 업무상 배임으로 그냥 판사님이 이렇게 볼 때 그냥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뭐 디테일하게는 전달을 하지 않았지만은 법률적 판단으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판단이 될 거예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